자, 북한이 ICBM급 최고고도 6,000km로 70분간 1,000km를 비행해서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는 데 대해서 견제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한일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꺼려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꺼려 하는 것이 북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MBN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용산을 찾아서 굴욕적 조공 외교다. 국민의힘은 그에 대해서 반일 죽창과 타령이다. 라고 말을 던졌다. 서로 이렇게 논쟁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민주당의 입장을 보자면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3자 변제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를 굴욕적 조공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돌아봐야 될 것을 하나 제시하자면은 일본의 좀 미온적인 사과 태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 과거에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이럴까를 좀 보면 되는데, 바로 직전에 있었던 협의가 아마 위안부 합의였을 겁니다. 위안부 합의하고 총리가 직접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배상금을 지급을 했다. 보상금 지급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그것을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우깁니다. 사과하고 배상을 했더니 파기를 하고 갑자기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그에 대한 명분이 더 웃깁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심, 당연히 진심이면 좋죠. 근데 우리가 진심이란 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진심이란 기준이 있나요? 수치가 있나요? 아니면 궁예처럼 무슨 마음을 들여다보나요? 불명확한 기준으로 파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일본과 한국, 한일 관계에 이간을 놓고 관계를 끊는 가끈 정책인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했죠. 가끈 정책. 자,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야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임은 맞지만, 사과를 했을 때 파기를 하고 보상을 했을 때 받지 않는다면은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겠습니까?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안 받고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민주당에서 한번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사과 내역이라던가 고노다마 같은 거에 대한 계승이라던가, 그 다음에 협의가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도 있어야 어느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하는가가 있지만, 모든 사과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밀어붙이니 이러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과거에 위안부 합의가 있기 전에 9차례의 사과가 있었고, 그 중에 고노다마는 우리 나라에서도 굉장히 성의를 보였다고 느낄 만큼의 담화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이런 거 모릅니다. 민주당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묵살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전 정권에서 파기했던 그 위안부 합의 내용과 사과와 배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얼만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러한 관점을, 반일적인 관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을 침략 전범인 북한과 중국에게도 같은 입장이라면 적어도 일괄된 침략 피해 관점이구나 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중국에는 이러한 피해 관점을 전혀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자, 다시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연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최는 물론 윤 대통령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최는 안보수석이 했겠죠. 지금 방위를 위해서 비행 중일 테니까.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어떠한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아마 꿀먹은 벙어리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갖은 전략을 계승하는데 딱히 뭐라 비판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당이 있는데도 지지하고 절대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사드 괴담, 청담동 술자리 믿는 사람이 아직도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 37%라고 합니다. 아직도. 자, 그렇다면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유흥업소 출신이다, 뭐 줄리다 이 얘기죠. 이거를 믿는 사람도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31%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쉽게 속고 선동되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진지전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좌파들에게 완패한 결과이기도 하죠. 노동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좌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간첩단까지 확인되어도 굳건히 존재하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속고 선동당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친북 좌파인 정당에 존립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죠. 한일 정상회담 견제차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갓근 정책을 계승하는 민주당은 역시나 북한 도발엔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한일 협의를 굴종으로 선동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본의 사과 이력과 고노다마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사과 다 무시하고 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국민들이 아직도 잘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혼란한 상황인 것이죠. 자,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가 선다고 합니다. 16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예정이라고 채널A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42년까지, 좀 머네요. 3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이곳에 세계 최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16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산업은 현재 국내 총 생산의 5.6%, 총 수출의 19.4%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안보 자산입니다. 라고 했죠. 자, 반도체는 군사 기술일 뿐 아니라 산업 기술이기도 하지만 핵심 분야이므로 세계적 경쟁력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겐 국익이 되는 부분이죠. 세계적인 경쟁력으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고, 그것이 국익의 국가적 산업 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화벌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국제 협력적 관계, 외교적 관계에도 큰 영향이 있고,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가진 큰 영향력의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주요 산업 중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반도체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반도체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므로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이 아니다. 말하면서도
민망하고 웃긴 얘기인데 반도체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은 솔직히 이재명 관련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관련자들은 어떤 기술로 인해서 5명이나 죽어나간 것일까요? 물론 지금 반도체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하는 민주당이 국가 핵심 기술, 국가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아군이 들여온다면 반도체 기술이 죽어나갔을 때 어디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북한과 중국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 다음이 대만이나 일본은 산업이익적으로 덜 볼 수가 있겠죠. 네덜란드도 그렇고 ASML 때문에. 미국은 좀 애매합니다. 산업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지만 공산권의 견제 부분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협의를 같이 하려고 했던 뭐 칩4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협동해서 좀 대응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무너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게 안 좋은 케이스가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라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을 뽑겠느냐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데일리안의 여론조사였는데 이 중에 민주당을 뽑겠다가 가장 높았습니다. 47.3%로 태반이 내일 총선이 열린다면 투표하겠다는 91.5%의 참여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1위였는데 47.3%, 즉 태반이 나왔다는 거죠. 말인즉슨 아직도 보수 계열의 토착 왜구, 친일 보수를 외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은 국민들이 아직도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절대적 오름이고 최적의 대안인지를 보면은 상당히 답답한 지경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5.18 사태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하고 뭐 친일 토착 왜구 소리를 들으면서도 민주당의 친북 친죽 좌파 행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색깔론 한마디만 나오면은 말이 막힙니다. 이런 답답함을 보이면서 대안을 할 수 있느냐고 보면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민주당이 사람들에게 와닿게 선동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진실도 와닿게 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해도 주 60시간은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청년 근로자들은 69시간이라는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즉, 주 52시간제의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노동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가 사실상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사람들이, 좌파들이 사람들에게 와닿게 선동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나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진실마저도 와닿지 못하게 설명하는 느낌입니다. 이번 케이스가 아주 적당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69시간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고 선동하니까 먹힙니다. 근데 이거를 아니라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해도 와 닿거나 이슈화 시키지 못합니다. 정책 홍보 인사가 다 개판이라는 거죠. 일하는 시간을 노동자가 선택하고 매주 69시간이 아니라 내가 쉬는 날을 모으거나 내가 추가 비용을, 추가 수당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분명한 희소식일 텐데도 이거를 설명을 못합니다. 제대로 못합니다.
자, 와닿게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면 사실 여부라도 알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못하면 거짓말과 같은 수준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거짓말이 사실을 덮을 수도 있고요. 정책 홍보 인사도 좋고 대변인실도 좋고 다 좋으니까 제발 다시 교육을 하든 개편을 하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넣던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을 넣던 설명을 많이 하든 여러 번 하든 반복해서 제발 속고 있는 것만이라도 설명을 잘 하십시오. 노동자가 선택적으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매주 69시간씩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을 했는데 그게 아주 잘 먹혔습니다. 정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당연히 한심한 얘기지만 막무가내로 선동에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한심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권에서, 정부 차원에서 설명 똑바로 하고 이해시키십시오. 그거 못하면은 거짓말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겁니다.